서태평양의 중심부 필리핀 동쪽과 이오지마 아래쪽에 마리아나 제도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나 제도를 확대시켜보면 남북으로 섬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요. 위쪽 작은 섬들에는 사람이 안 살고 아래쪽 4개 큰 섬에만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섬들의 위치를 확대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섬들의 이름은 위쪽부터 사이판, 티니안, 로타, 그리고 괌인데요. 북쪽 3개 섬은 1920년에 당시 국제연맹으로부터 일본령으로 인정을 받았고, 가장 남쪽에 있는 괌은 원래 스페인 영토였지만 미국이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괌도 1898년에 미국령이 됩니다. 일본이 태평양전쟁 개전을 결심하면서 미국령 괌도 초반에 점령해야 할 목표가 되었는데요. 미국은 일본이 쳐들어올 경우 과연 괌을 수비할 수 있느냐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킬 수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는데요. 여기서 필리핀의 미군을 지원하기도 어렵고 일본의 침공을 막기도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전쟁이 목전에 다가온 1941년 미국은 괌에 방어 우선순위 F를 부여해 사실상 포기합니다. 태평양 전쟁 발발 직후 일본이 괌을 침공했을 때 미국 방어 병력은 55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괌 침공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는데요. 여기서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되는 일본군 부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태평양 전쟁 초반인 1942년 전반기 말레이시아, 싱가폴, 그리고 필리핀 방어전과 거의 동시에 시작돼서 이후까지 계속된 연합군의 뉴기니 방어전을 다룬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승승장구하던 일본 육군이 처음으로 좌절을 맛보게 되는 뉴기니 방어전 시리즈,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말레이시아, 싱가폴과 필리핀을 공격하기 위해 따로 병력을 편성했는데요. 괌 공격을 위해서 동원된 부대는 일본 본토 수비대 일부인 육군 제55사단에서 제144 보병연대를 중심으로 차출된 약 5,500에서 6,000명의 병력이 편성되었고, 이를 남해지대라고 칭했고 이 부대가 괌을 공격하게 됩니다. 남해지대는 호리 토미타로 소장이 지휘했습니다. 일본군의 괌에 대한 공격은 현지 시각 1941년 12월 8일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12월 8일과 9일에 걸쳐 일본 항공기들이 괌을 폭격했고 12월 10일 남해지대 병력 약 5,900명이 괌에 상륙해 적은 수의 미군을 쉽게 제압합니다. 괌은 12월 10일 일본군에 점령되었고 미군 피해는 17명 전사, 35명 부상, 그리고 나머지 병력 406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일본군 피해는 항공기 한 대 손실에 1명 전사, 6명 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1942년에 제1차 괌 전투가 일본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살아남은 미군이 전부 포로로 잡힌 것은 아니고 포로가 되는 것을 피하고자 섬에 밀림으로 숨은 미해군 병사 6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괌을 점령한 일본군은 이 6명의 사라진 미해군 병사들을 찾기 위해 엄청 애를 썼는데요. 일본군이 그 6명 중 찾으려고 더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조지 레이 트위드라는 16년차 베테랑 통신병이었습니다. 경험 많은 통신병이 섬 한가운데 숨어서 미군에 여러 정보를 넘기는 것을 두려워한 것인데요. 일본은 괌 원주민들에게 트위드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미군은 각각 100엔의 현상금을 걸고 베테랑 통신병이라서 특히 위험하다고 본 트위드에게는 그 10배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트위드와 동료들은 1942년 9월까지 숨어서 잘 버텼지만 9월과 10월에 각각 트위드를 제외한 3명과 2명이 일본군에 잡혀 처형당합니다. 하지만 트위드는 괌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전세가 역전된 1944년 7월 미군이 괌을 탈환하기 위해 시작한 제2차 괌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에 미군 구축함에 신호를 보내는 데 성공해 2년 7개월간의 도피 끝에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괌을 점령해서 마리아나 제도를 전부 장악한 일본군은
본격적으로 남쪽 지역 공격도 동시에 들어갑니다. 마리아나 제도가 남북으로 퍼져 있다면 그 남쪽에 있는 캐롤라인 제도는 동서로 퍼져 있습니다. 위도상으로는 필리핀 남부와 비슷하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뉴기니 섬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크로네시아 연방이라는 국가가 되어 있지만 이미 1919년경부터 캐롤라인 제도를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역시 이름이 추크라는 곳으로 바뀌었지만 태평양 전쟁 발발 당시에는 투르크 환초라는 곳이 일본 제국 해군의 중요 거점이었습니다. 일본은 이곳에 대형 해군기지 이외에도 각종 군용 건물과 5개의 활주로까지 건설했고 태평양 전쟁 중에 육해군 인원을 합쳐 약 44,000명 이상이 주둔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와 중요성으로 인해 투르크 기지는 태평양의 지브롤터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투르크 기지는 일본에서 약 3,000km도 넘게 떨어져 있어서 보급과 방어가 중요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호주 지원을 막고 앞으로 격화될 전쟁에서 투르크 기지의 방어를 위해 일본이 눈독 들인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라바울은 뉴기니 동쪽에 있는 뉴브리튼 섬에 위치한 항구입니다. 라바울은 북쪽으로 일본 기지인 투르크를 보호할 수 있는 거점이 되고 남쪽으로는 일본군의 목표였던 호주 견제를 위한 전초 기지가 될 수 있어 일본군이 목표로 삼고 쳐들어가게 됩니다. 라바울 전투와 앞으로 이어질 뉴기니에서의 상황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